안녕하십니까. 강영철입니다. 최근 들어서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다이빙 여행을 혼자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뭐,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때만 해도 항상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같이 여행 다니고 했는데, 지금 리조트 혹은 리버보드 같은 데 타보면 혼자 와서 버디를 정해달라고 하는 이런 경우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가끔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다이빙 버디의 개념하고요. 버디 다이빙을 하지 않으려면 솔로 다이빙을 해야 됩니다. 솔로 다이빙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이미 유튜브에 몇 번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오늘도 간단하게 한 번 더 간단하게 더 설명을 드리고요. 혼자 다이빙 여행을 다닐 때의 다이빙 관련 어떤 문제점, 그 다음에 우리가 버디를 정하는 어떤 절차가 있습니다. 제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저쪽 사람이 저보고 버디 해달라고 해도 제가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어쨌든 버디가 정해지면 함께 다이빙을 할 때 어떤 절차를 지켜야 될 것인지 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그래서 이 다이빙 버디라고 하는 것은 우선 다이빙 버디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몇 년을 다이빙했고 내가 어느 정도의 스킬이 있고 내 경험이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같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면 되게 어렵습니다. 굉장한 어떤 배려가 필요하고요. 내가 버디가 저에게 어떤 지정될 때 그 버디에게 내가 어느 정도 희생을 해줄 수도 있다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함께 버디가 되면 다이빙 계획을 함께 짜죠. 그러면서 입수도 같이 해야 되고요. 하강 같이 해야 되고요. 물속에서 유영도 같이 하셔야 됩니다. 물에서 나올 때도 함께 의견이 일치된 상태에서 상승을 시작하고 출소해서 로그 기록까지를 같이 해주는 것이 다이빙 버디의 정확한 어떤 역할입니다. 가급적이면 잘 알고 있는 지인하고 하는 게 편합니다. 그건 뭐 당연한 사실이죠. 그러나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생소한 사람하고 만나서 짝을 지어서 다이빙을 할 때 과연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가. 실제로 지금 버디가 법적인 책임이 따릅니다. 그 이야기가 이 다이빙 버디 정할 때의 어떤 문제점하고 바로 직결됩니다. 솔로 다이버는 나는 누구하고 다른 사람하고 같이 다이빙하기 싫어하는 나 혼자 할래요 라고 하는 수요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교육단체에 따라 인디펜던트 다이버 혹은 솔로 다이버 혹은 셀프 릴라이언트 다이버라고 하는 되게 어려운 단어까지를 붙여서 혼자 다이빙 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했던 게 바로 어떤 생소한 사람 혹은 가족 하고 같이 다이빙 하다가 버디가 실종된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버디에게 책임을 묻는 법적인 소송이 시작됐었습니다. 이게 벌써 한 20, 30년 가까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부터 그러면 버디하고 하기 싫어. 나 혼자 할래. 난 자신 있어. 이런 식으로 이게 진행이 됐습니다. 모든 교육단체는 각각 솔로 다이버의 기준을 제시를 합니다. 수영을 얼마나 할 수 있고 다이빙 장비를 메고 수면을 얼마나 유영을 하고 하는 테스트를 미리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아직 정확하게 그렇다고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국내 다이빙에서 들어갈 때 우리 같이 들어와서 나올 때는 다 따로 혼자 나오는 경우들이 너무나 흔했습니다.
결국은 들어가서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물고기에 따라 전복이냐 해삼이냐에 따라서 가는 방향이 다 바뀌는 거죠. 지금은 안 그렇기 바랍니다. 저는 뭐 국내에서 다이빙 할 때도 항상 우리 팀원들 버디하고 같이 다이빙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의 그 경우는 좀 다릅니다. 이게 혼자 다이빙을 하는 것은 만약에 다이빙 가이드한테 들키면 한 번 지적하고 두 번째는 내 돈 수천 불 내고 가서 다이빙 못하고 배에서 멍청하게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 다이빙은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짝 다이빙을 하셔야 됩니다. 혼자 다이빙 여행을 가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다이빙 여행이니까 다이빙 리조트 혹은 다이빙 보트, 리버보드 이런 걸 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이빙 오퍼레이션에서 그 버디를 정해줍니다. 아무도 정해지지 않으면 내가 추가적인 금액을 내고 버디를 잡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 사람을 가이드하는 가이드를 따라다니는데 가이드를 따라다닐 때도 버디는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혼자 다이빙 갈 때 이 부분이 사실은 조금 곤란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솔로 다이빙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일단 버디를 리조트라고 합시다. 리조트에서 지정을 해주면 일단 그 지정받은 다이버하고 의기가 통합돼야 됩니다. 이렇건 저렇건 어떤 이유든지 나는 저 사람하고도 하기 싫어. 저 사람은 어떤 사람도 나하고 하기 싫어하고 이렇게 되면 다이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일 마음에 맞는 또 같이 다이빙을 많이 한 버디와 함께 다이빙 여행 가는 게 바람직한 게 사실이죠. 우선 버디가 지정됐을 때 우리가 함께 다이빙하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하느냐. 우선 자기 자신과 상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자기 서로를 소개하고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응급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이게 내가 어떤 많은 다이버들이 함께 다이빙하는 리버보드를 탔을 때나 리조트에 있을 때는 그 부분이 그쪽에서 해결이 되겠지만 우리가 가서 우리 둘이만 어디서 다이빙한다 이렇게 될 때면 사실은 같이 들어가는데 따로 나오고 안 나오고 이러면 연락처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장비를 사용하는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옥토푸스를 어디다가 거치하느냐, 인플레이터 뭉치, 디플레이터가 내가 사용하는 거하고 같으냐. 우리가 뭐 요즘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자바라에 있는 그런 인플레이터를 쓰죠. 그러나 뭐 한때 어떤 다이빙 장비 회사에서는 이 BC 여불딱에다가 이렇게 인플레이터, 디플레이터를 고정시켜 놓는 그런 경우도 있었죠. 이거 확인하지 않으면 물속에서 도움을 줄 때 당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비 컨피규레이션요, 유형은 서로 확인을 하고 다이빙 시작해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어떤 신체상의 문제가 있다면, 예를 들면 나는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압력 평형이 잘 안 되는 편이어서 하강이 느립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상대가 그것을 이해를 하고 그게 보조를 맞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같이 들어가서 한 사람이 못 내려오면 이게 또 그것 때문에 시비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서로의 어떤 건강 상태, 신체 상태, 다이빙 습관 같은 것을 이해를 시키고 다이빙을 시작하는 게 좋겠죠. 서로가 다이빙하는 목표가 있다면 같은 목표면 좋은데 뭐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사진 찍고 한 사람은 그 사람을 구경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때도 양해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다이빙 할 때 사용하는 버디 절차가 있죠. 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입수하기 전에 서로 확인하는 그런 거 할 거고요. 다이빙을 내가 마칠 때, 즉 수중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70바가 남으면 서로에게 신호하고 50바가 남으면 상승을 시작해서 보트 위에 올라왔을 때 최소한 30바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떤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서로에게 사용할 수 있는 수신호를 확인을 해둬야 됩니다. 잔압이 얼마냐고 하는 수신호를 나는 이렇게 하고 너는 이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같이 70바가 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게 뭐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수신호도 통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경우에 대비해서 슬레이트, 웹노트 이런 거 하나 주머니에서 넣어 있으면 의사소통이 안 될 때 확실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수중에서는 시야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두 다이버의 거리가 2 내지 3m를 벗어나지 않는 게 맞습니다. 혹은 킥을 2번 혹은 3번 만에 상대에 닿을 수 있는 거리라 해야 됩니다. 이것이 같이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2번, 3번 가봤자 그 사람과 같은 거리입니다. 이때는 강력하게 킥을 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도움을 줄 수 있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거리 유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이빙 버디를 할 때는요, 이 우리말로 내가 번역하기가 이게 쉽지 않은데 reliability,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내가 저 사람에게 나에게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 그런 경험 이런 것들을 갖추는 것이 처음 만난 다이버하고 버디를 해서 다이빙 할 때 갖추어야 될 어떤 그런 절차, 능력 뭐 이런 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만난 다이빙 버디와 우리가 다이빙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꽤 많이 혼자서 다닙니다. 여러분 혼자 다니는 거 괜찮습니다. 가서 버디가 정해지면 그 버디하고 충분히 의사소통을 해서 즐겁고 안전하게 다이빙을 즐기고 마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